안녕하세요. 기능의학으로 통증의 뿌리를 치료하는 닥터 블랙입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가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요. 게다가 이제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동맥경화에 대해서 기존 치료법 말고 좀 다른 접근법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지금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킬레이션이라는 건 대체 뭔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누가 받으면 좋은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우리가 심장 CT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받고 동맥경화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보통 병원에서 뭐라고 하나요? 약을 처방해주면서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거랑은 현실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겁니다. 환자분들은 이 약 먹으면 이제 싹 낫겠지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엔 어때요? 아쉽게도 지금의 약들은 동맥경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그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이 커요. 거기다 이걸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먹다 보면 근육통이나 출혈 같은 부작용 걱정도 되고요. 이러니까 다들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기능의학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법을 고민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킬레이션 요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존 약을 끊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기존 치료를 하면서 이미 딱딱해진 혈관에 직접 작용해서 기능을 좀 되살려보자. 이런 개념의 추가적인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 원인 물질 있잖아요. 그걸 혈액 속에서 아예 딱 잡아서 밖으로 빼내는 아주 적극적인 제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여기에 쓰이는 핵심 성분이 바로 EDTA라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합성 아미노산이에요. 사실 이 EDTA 시작은 좀 달랐어요. 원래는 납 중독 환자들 치료하려고 승인받은 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쓰다 보니까 오라?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네? 하는 게 발견되면서 심혈관 질환 쪽에도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EDTA라는 게 도대체 우리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작용하길래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EDTA를 수액으로 우리 몸에 넣어주면요. 얘가 혈관을 타고 싹 돌아요. 돌면서 뭘 하느냐? 마치 강력한 자석이나 집게처럼 혈관벽에 붙어있는 나쁜 중금속이나 특히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인 칼슘 찌꺼기들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잡은 노폐물들을 데리고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싹 배출시키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혈관 대청소를 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칼슘만 떼어내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더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녹슬는 현상, 즉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또 뻣뻣해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도와주고요.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혈전이 생길 위험까지 줄여주니까 이건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느껴지시죠? 시멘트처럼 딱딱하고 좁아터졌던 혈관이 킬레이션 후에는 고무 호스처럼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넓어져서 피가 콸콸 잘 통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도 이 치료를 한번 받아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에게 이 킬레이션 요법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다양하죠? 심장 혈관에 석회가 많이 꼈다고 하는 분들부터 손발이 늘 차가운 분들, 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겪으셨던 분들, 심지어 혈관 문제로 인한 기억력 저하나 발기부전까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병들의 밑바닥에는 결국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졌다는 공통된 원인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킬레이션이 그 뿌리를 건드려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만약 내가 치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실제 치료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걸까요?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치료 시간은요. 한 번 주사를 맞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잡으셔야 돼요.
약물이 우리 몸에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천천히 아주 안전하게 주입하느라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맞는다고 끝나는 치료는 아니고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씩 총 30회 정도를 한 코스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수액 안에는요. 주인공인 EDTA만 덜렁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 효과를 더 끌어올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보충해주기 위해서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같은 좋은 성분들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함께 넣어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어떤 치료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킬레이션 치료, 물론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도 적은 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괜찮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 누구나 다 받아도 안전한가요? 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아니옵니다. 이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특히 임산부나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ETTA가 노폐물을 붙잡아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인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몸에 쌓여서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으실 때 지켜주시면 좋은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여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치료 전에 꼭 식사하고 오시는 거, 굶고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 많이 드시는 거, 이런 사소한 것만 잘 지켜도 치료받을 때 느낄 수 있는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치료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킬레이션 치료는 지금 드시고 있는 심장약이 끊고 대신하는 치료가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병원에서 받는 표준 치료는 그대로 하시면서 거기에 더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보완적인 치료, 즉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먹는 약이 동맥경화의 진행을 그냥 늦추기만 하는 거라면 앞으로는 혈관의 딱딱함 자체를 되돌리고 그 기능을 직접 회복시키는 이런 치료법들이 미래 심장 건강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블랙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